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비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흐름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좀 시장보다 강했던 뭐 조선이나 아니면 오늘은 좀 방사는 그래도 미국의 이 방산 섹터나 우주항공 테마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 보여주다 보니까 뭐 방산 쪽은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저도 이제 HD 현대 건설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가지고서 지금 목표가 달성해서 누적을 좀 챙겨놨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3분기를 저는 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르는 종목들 특징들을 보면은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트럼프 후보를 뭐 넘어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또는 이거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3분기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과거에 미국 대선이 있던 시즌에 전반적으로 뭐 7월 달에서 9월 달 증시가 좋았다라는 통계가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9월 달부터 보통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이 대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올라갔던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왜 그러면 벌써 변동성이 7월 달부터 올라가느냐? 원래는 30 몇 년 만에 이제 지금 6월 달부터 토론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지금 반복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분명히 변동성은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들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변동성 대비해가지고 뭔가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까지 그리고 또는 플러스로 가상화폐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최근에 급락장 나왔을 때도 전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방산, 건설기계 이쪽을 깔아뒀기 때문에 포트, 이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을 좀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이 되게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하루하루 오르는 섹터들을 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3분기를 통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전략을 잡아보시면은 오히려 좀 안전한 투자 전략 3분기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바이넥스 뭐 제가 뭐 CDMO 쪽은 정말로 오랫동안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서도 그냥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종목조차도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고점세를 높여가고 있고요. 바이넥스 자, CDMO 쪽 관련해서 중소형 CMO 쪽 관련해서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풋모커가 받게 되면은 지금 이 송도에 있는 공장 뭐 FDA 실사 진행을 했던 상황에서 그것도 승인을 받고 통과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이 약가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최근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런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CDMO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시밀러 쪽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또 셀트리온하고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일부 비중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2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 현대로템 정말로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LIG 넥스원도 몇 번이나 방송에서 오후 방송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 계속 크게 났었고요.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커서 고점 올려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미 바닥 구간에서 잡아놓고 지금 수십 프로 정도의 수익권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되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선호하시는 업종들은 못 가고 있고 또 지금 뭔가 좀 눌렸으면 좋겠던 종목들 있죠. 뭐 방산이나 쉽게 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1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기도 어렵고 뭔가 그렇다고 또 저가에서 딴 거 하자니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로템의 일봉 차트고요. 자, 그동안 제가 이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이 세 종목을 가지고서 사실 비교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먼저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이 박스 상단에서는 저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고 현대로템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 여러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실적 시즌이죠. 근데 증권사에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왔던 게 실적 시즌, 실적 발표 기대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이 조금 더 좀 상향될 것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를 최근에 한번 매물 소화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장대 형보로 땡기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게다가 철도 쪽 관련해서 제가 체코 이번에 우선 협상자 대상 원전 쪽 이야기 나왔을 때 국내 기업들 다양한 산업과의 체코와의 협업 이야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붙으면서 또 이 종목은 또 철도 관련주. 또 게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재건을 했었을 때 이제 SOC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철도가 뭐 약간 뭐 훼손이 됐다거나 했었을 때 뭐 혹시나 또 모를 또 그런 부분들, 또 남부기업 쪽 올라갔었을 때 또 대표적으로 과거에 철도주 올라갔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 시장에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다 맞물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장대 항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장대 항봉이 나온 부분들에 대한 단봉 형식으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아직 한 발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계속해서 조금 더 홀딩 전략해서 뭐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사실 저는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방송에서 또 오늘 4시 20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였을까요? 잠시만요. 하나엔진. 네. 죄송합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7월 달부터는 3분기부터는 조선, 건설기계, 방산 요거면은 내 계좌를 지켜줄 것이다. 변동성 확대 장세까지도 다 맞췄고요. 근데 보면은 자 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엔진이나 이런 관련된 악재가 좀 해소가 됐어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던 게 뭐냐면 STX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의 이 조건부 승인이 나왔었는데 이전에 이제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품이 있습니다. 그 선박용 엔진을 만들 때 핵심 부품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경쟁사에 납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못 갔던 부분들이 최근에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결국에는 그냥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온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뭐 단봉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그래서 지금 정고점 부분들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서 또는 어제 장대 앙봉에 따른 오늘 전반적인 이 트럼프 수혜 업종들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요 정도 버티고 있다. 뭐 아직 한 발 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눌렸을 때 눌림목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지금 현재 업황과 지금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외에도 지금 많은 2달치 정도의 매매 현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또 오기 전에 녹색 밴드 통해서 다 공유 드렸습니다. 지금 뭐 수익 난 것과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해도요. 지금 7월달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녹색 밴드에 자세한 이 매매 현황표 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황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가 8,620원이고요. 종목명은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을 하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 가상화폐라는 키워드는 그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가 코인 대통령이다. 네, 막 정말 왜 말을 못해 막 이러고 있는 내가 코인 대통령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전부터 코인 쪽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은근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뭐 현물 ETF나 뭐 최근에 또 어제부터인가요? 오늘부터 거래 시작했던 이더리움 현물 ETF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이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해리스 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보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거 정말 공개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 같아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어디서? 미국 성인들 중에서. 자, 근데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성인들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무려 40%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제가 만약 대통령 출마를 하는 후보자라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고 선거 활동을 펼칠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코인 대통령이다. 왜 말을 못해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뿐만 아니라 트럼프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서도 아마도 이 가상화폐 쪽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들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약간 좀 쉬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가상화폐 쪽은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이
트럼프와 이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베팅 사이트, 이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 그러니까 확률 자체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이 확률은 조금씩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물론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좀 더 우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흐름을 그린다면 저는 트럼프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좀 미시적인 일시적인 반등 정도를 좀 공략하시는 트레이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늘과 같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수혜주들을 저가에서 사서 빠르게 먹고 나오고 이런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면 그냥 먹고 나오는 거. 아니면 이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이 조정 나왔을 때 눌림목 공략하는 거. 저는 이걸 택한 거고요. 예, 트럼프 수혜 업종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 공략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은 오늘 공개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자료 하나 빨리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내가 코인 대통령이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죠. 잠시 얼마 뒤에 그 비트코인 세계 최대 컨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표심을 놓칠 수 없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리스 부통령, 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우호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김태훈 매니저님이 시장의 트렌드에 베팅하겠다라고 오늘 트럼프 수혜주를 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 종목을 또 편입을 하셨는데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수익을 줄 때 빨리빨리 챙기는 전략이 유효한지 아니면 대선까지 11월이니까 좀 남았잖아요. 좀 진득하게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가격 전략도 같이 제시해 주실게요. 네. 자,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결국에 3분기는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변동성 지수를 참고할 때 보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 이 볼라틸리티 인덱스라는 그 지표가 있는데 결국에 그 지표가 보통 대선 직전에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있을 직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 좀 있다. 그래서 변동성을 지금은 피해가는 게 맞고요. 피해간다면 결국에는 뭘 사야 되겠냐.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공개방송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9,300원. 우선은 이 정고점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부는 2차 목표가는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과거에 좀 고점 부근인 1,85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은 4시 20분 장 끝나고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시청 가능하시고 최근에 제가 뭐 올라갔을 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변동성 커지기 직전에 방산, 조선, 전세기기만 잡으시면 내 계좌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마음 편안하게 수익 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한 종목, 어제 세 종목, 어제 네 종목, 그저께 세 종목. 결국에 시장의 흐름은요, 미리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4시 20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